어제 삼성전자가 6% 넘게 빠질 때 여기저기서 고평가가 쳐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27만 원 언저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구 확인하고 밤새 뒤척이신 분들, 오늘 이 흐름 보시면서 거봐라, 데드캣이다, 또 속지 말자, 이런 생각 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 의심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 같아도 어제 하루에 그렇게 빠진 종목을 반등 하루 나왔다고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그 폭락한 날 삼성전자의 어떤 숫자 하나는 주가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6% 무너졌는데 이 숫자는 오히려 역사상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오늘은 그 숫자 하나를 가지고 어제가 진짜 폭락이었는지 아니면 세일이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걸어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두고 이미 비싸다고 알고 계신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지금은 사실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인데 이건 뒤에서 마지막에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왜 섣불리 파는 게 손해인지가 딱 잡히실 겁니다. 어제 하루 삼성전자의 마이너스 6.25%가 찍혔습니다. 코스피 전체로도 마이너스 5.35%, 지수로는 7246까지 밀렸어요. 하루 낙폭으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그러니 어제 계좌 보고 놀라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낙폭, 회사에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 매도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삼성 팔아야겠다 하고 판 게 아니라 상품 구조가 기계적으로 쏟아낸 물량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하루 등락의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구조상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파는 방식으로 매일 비중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날엔 이 상품들이 하락을 2배로 따라가느라 추가로 팔 수밖에 없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28%에서 최근 63%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이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게 좌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한번 매물을 쏟으면 지수 전체가 출렁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삼성전자가 11% 빠지는 동안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24%, 26%씩 빠졌어요. 2배로 만들어진 상품이니 손실도 2배로 났고 그 손실을 줄이려는 기계적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왜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최근 몇 달 반도체가 오른다는 기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왕이면 2배로 먹자 하면서 이 레버리지 상품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덩치가 커졌고 이제는 이 상품들이 거꾸로 주가를 흔드는 힘까지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2배로 버는 구조는 빠질 때도 2배로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 6% 빠졌다면 이 상품을 든 분은 하루에 12% 넘게 손실을 봅니다. 만원어치가 하루 만에 8,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실을 견디다 못해 던지는 물량이 다시 삼성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 건 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아니라 상품 구조에 쫓긴 매물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할 지점이에요. 낙폭이 컸다고 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가치가 딱 그만큼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어제 그렇게 팔린 삼성전자가 실제로 비싼 상태였을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선행 PER입니다. PER이 뭔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지금 버는 힘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는 잣대예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버는 것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은 1억을 버는데 몸값을 똑같이 부른다면 1억 버는 사람이 훨씬 싼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렇습니다. 버는 돈은 사상 최대로 늘었는데 시장이 부르는 몸값은 오히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제 폭락한 삼성전자의 선행 PER은 지금 얼마일까요? 증권가 추정치를 종합하면 대략 5배에서 7배 사이입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대표는 삼성전자 선행 PER을 약 5배로 보면서 장기 평균인 14배를 크게 밑도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도 5.8배로 계산했고요. 물론 매체와 시점마다 소수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곳이 따로따로 계산해도 5배에서 7배,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구간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숫자냐면요. 삼성전자 이익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상 최대인데 이익 대비 주가는 역사상 가장 싼 자리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먼저 뛰어서 PER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이익이 뛰는 속도를 주가가 못 따라가서 PER이 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장기 평균 14배, 그리고 지금 5배에서 7배. 이 간격이 뭘 말하느냐? 시장이 삼성전자에 매겨둔 값이 이 회사가 실제로 보는 힘보다 한참 낮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판 사람들은 비싼 걸 팔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익이라는 잣대로 보면 오히려 역사적으로 가장 싼 구간에서 판 셈이에요. 물론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엔 좀 못 미쳤다던데. 맞습니다. 분기 실적이 눈높이를 살짝 밑돈 건 사실이고 그것도 어제 하락의 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회사 측이 어제 실적 발표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AI 인프라가 계속 커지면서 메모리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요. 즉, 지금 이익 흐름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지는 쪽을 회사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 PER은 바로 그 앞으로의 이익을 반영한 숫자예요. 그래서 분기 실적 하나로 이 그림 전체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그 폭락, 여러분에게는 팔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담을자리였습니까? 지금 이 영상 끝에서 여러분 생각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에 미리 팔자리 아니면 담을자리 이렇게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반론이 남습니다. 싸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 이 흐름도 결국 데드캣 아니냐? 잠깐 튀었다가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가능성 저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진짜 데드캣이라면 우리를 무너뜨린 그 고점론의 진짜 진앙지, 미국 반도체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미국을 보면요. 어제 우리 시장을 흔든 반도체 고점론의 본진인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3.65%, AMD가 6.61% 반등했고요. 마이크론도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밀어뜨린 논리의 진앙지가 정작 먼저 발을 뗀 겁니다. 여기에 환율도 거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치솟으며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던 흐름이었는데 위험을 피하려던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환율도 한풀 꺾였어요.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주식을 다시 담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흐름을 단순히 한국만의 반짝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27만 원 언저리에서 눌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삼성은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삼성 주주 입장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는 팔라는 쪽과 사겠다는 쪽을 같이 봤습니다. 하루 지난 오늘 사겠다는 쪽이 먼저 움직인 게 바로 SK 쪽이에요. 외국인이 반도체를 다시 담을 때는 보통 대장주부터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SK가 먼저 돌고 삼성은 아직 눌려 있다는 건 삼성 주주 입장에선 나쁜 소식이 아니라 아직 삼성 차례가 안 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5거래일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1,700만 주 넘게 팔았고 그 물량을 개인이 1,600만 주 넘게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걸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온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데드캣이냐 아니냐를 하루 주가로 단정할 게 아니라 이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삼성 차례가 오는 신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외국인이 파는 걸 개미가 받는 거면 결국 개인만 불리는 거 아니냐? 그 걱정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이 판 이유가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환율이 튀고 지수 전체 위험을 피하려는 흐름이었거든요. 회사가 나빠서 던지는 물량과 시장 전체가 불안해서 잠깐 빠져나가는 물량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 것은 분위기가 돌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언제 방향을 트는지가 오늘 확인할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다, 세일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오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편 논리도 분명히 있어요. 어제 시장을 흔든 그 고점론, 반도체 실적이 정점을 지났다는 시각은 아직 공식적으로 틀렸다고 확인된 게 아닙니다. 메모리 값이 어디서 꺾이느냐에 따라 이 그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점론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차트로 봐도 아직 확인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20일 평균선이 32만 5천 원 부근인데 지금 주가는 그 아래에 한참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29만 5천 원, 그리고 그 위 30만 원 초중반이 매물이 쌓인 저항 구간이에요.
아래로는 27만 3천 원, 그 아래 25만 5천 원이 지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건 밸류에이션 얘기고 실제 주가가 방향을 트는 건 이 구간들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확인되는 겁니다. 싸다고 오늘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구간들을 보면서 나눠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걸어둔 그 얘기를 풀 차례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삼성을 비싸다고 하는 잣대가 있다고 했죠? 그 잣대가 바로 주가를 회사가 가진 순자산으로 나눠보는 방식입니다. 이걸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숫자가 한 배도 채 안 됐어요. 삼성 역사에서 이렇게 높았던 적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 잣대 하나만 보면 삼성 이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한쪽 잣대,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보는 잣대로는 비싸 보이는데 다른 쪽 잣대, 이익으로 보는 선행 PER로는 역사상 가장 싸다고 나옵니다. 같은 회사인데 두 잣대가 정반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주가가 그만큼 안 올라서 그렇습니다. 순자산으로 보는 잣대는 그동안 쌓아둔 자산에 견주다 보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익으로 보는 잣대는 지금 버는 힘이 워낙 커져서 PER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비싸다는 말은 낡은 잣대 하나만 보고 내린 착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버는 힘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역사적으로 가장 싼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이 회사 선행 PER은 대략 6배에서 10배 사이로 거래됩니다. 삼성전자가 5배에서 7배니까 세계 시장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도 더 낮게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이 실력보다 싸게 거래되는 그 현상이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찍혀 있는 셈입니다. 삼성을 오래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회사가 나빠져서 싸진 게 아니라 값이 실력을 못 따라와서 싸진 자리라는 것.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계로 치면 건물값이나 보증금 같은 가진 재산은 그대로인데 그 가게가 버는 월 매출이 갑자기 2배, 3배로 뛴 상황이에요. 재산만 보는 사람은 값이 그대로네, 하지만 버는 돈을 보는 사람은 이 가게 지금 엄청 싸네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10년, 20년 들고 가시려는 분이라면 당장의 하루 주가보다 이 버는 힘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 계좌에선 뭘 해야 하나?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주가가 아니라 이익으로 보는 돈, 이 하나로 삼성전자가 왜 싼지를 같이 확인했죠? 바로 그 잣대 그대로 골라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직접 봤는데 덩치가 작아서 같은 흐름에도 움직임의 폭이 다르고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자리예요. 종목 이름, 왜 지금인지, 들어갈 가격대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010-9563-5815로 3전 2글자만 문자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정리한 자료 앞으로도 전부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계좌에선 뭘 할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 평당이 높아서 마음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했듯이 지금 자리는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이익 대비 값이 가장 싼 구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감정적으로 던지기보다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외국인 수급이 언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둘째, 20일 평균선인 32만 5천 원 부근을 다시 회복하는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면 그때가 방향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아직 안 들고 계신 신규 진입자. 오늘 싸다는 얘기 들으셨다고 한 번에 다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본 지지 구간 27만 3천 원과 25만 5천 원을 확인하면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27만 원대에서 확인하고 접근한다면 위로는 21선인 32만 5천 원 회복까지가 1차 목표 구간이고 아래로는 25만 5천 원이 깨지는지를 위험관리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르는 폭이 빠질 때 감당할 폭보다 2배 넘게 열려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건 지금 확인된 구간 기준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매도 지시가 아니라 확인 기준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내일 확인할 일정이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예약해둔 바로 그 일정이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시장이 우리 반도체에 얼마짜리 값을 매기는지가 여기서 처음 드러납니다. 만약 미국에서 우리보다 후하게 값을 쳐준다면
그건 아까 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릴 수 있다는 첫 신호가 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6% 폭락은 회사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상품 부조에 쫓긴 매물이 낙폭을 키운 측면이 컸습니다. 그 폭락한 날 삼성전자의 선행 PER은 오히려 역사상 가장 낮은 5배에서 7배 자리로 내려갔고요. 순 자산으로 보면 비싸 보여도 이익으로 보면 가장 싼 자리, 이 착시가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이 데드캣인지 아닌지는 하루 주가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흐름과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제가 폭락이었는지 세일이었는지 저는 숫자로 보면 세일 쪽에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반드시 오른다가 아니라 왜 지금 섣불리 파는 게 손해인지를 숫자로 확인한 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사이클을 같이 탈 종목 한 장 정리 자료는 010-9563-5815로 3점 문자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봤던 질문, 어제 그 폭락이 여러분에게는 팔자리였는지 다물자리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밤 SK하이닉스 나스닥 첫 거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